안녕하세요. 며칠 만에 또 동영상을 올립니다. 요즘에 그 남편 죽인 뭐 고유정이하고 그 다음에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그 이춘재가 매스컴에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가지고선 과연 그 살인을 일잡는 사람들의 사주는 과연 어떤가 이렇게 해가지고선 제가 좀 그 뭐야 궁금해가지고선 그 얼마 전에는 그 고유정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여자 사주를 올린 게 있고 그 이춘재 사주가 그 화상연쇄살인 사건에 이춘재 사주가 확실하면 이것도 제가 동영상 올릴 그때 하겠는데 제가 그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그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은 여기서도 얘기한 것지만 그 우신경 사건이라고 1982년도에 그 이제 전라도 지방에 이렇게 가지고 주변 사람을 그냥 수리탄하고 총으로 막 쏴 죽이고 62명을 죽인 적이 있어요. 그거는 군인이니까 뭐 그냥 총이나 수리탄으로 막 던져가지고 죽였으니까 뭐 그거는 뭐 조금 저기 한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으로서 그냥 뭐야 이렇게 도끼나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사람을 까죽인 사람은 우리나라 유영철이가 최고 많이 죽였죠. 최고 많이 죽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유영철이가 어떤 매스컴에서는 20명이다 그리고 또 21명이라 그리고 얘기했죠. 근데 이춘재는 지 입으로는 한 15명 죽었다 그러는데 매스컴에서 1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8차 저기 한 것도 뭐 기다 아니다 이렇게 재판 나오고 뭐 이러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춘재가 고백한 말이 그 맞을 것 같아요. 그 15명이. 그게 맞죠. 그래가지고선 그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사람들의 사람이 죽이는 사람들이 동물이 아닌 이상 과연 그 사람들이 인간일까 이렇게 이제 의문도 많이 가지만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떤 사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일을 하는가 이것이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주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과거 생활이나 지금 억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선 오늘은 그 유용철이 사주를 해가지고선 오늘은 좀 특징을 좀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 글은 살인마 유영철의 사주는 2015년도 2월달 글에 제가 그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에 써올렸어요. 써올렸는데 그때면은 그 뭐냐면 JTBC의 이영경 PD가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한국 유명 역술인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때 다른 사람보다는 이 유영철이 사주정한테 알려주면서 이렇게 그 추명을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들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좋다 뭐 저기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사람이 유영철이 살인마다 이렇게 해석해내는 전문가들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2015년도 내가 그때가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기 1년 전쯤에 이제 중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네이버 블로그 천문명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도 유명한 사람 뭐 박근혜, 이명박, 뭐 안철수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써올리고 했기 때문에 만약 이영전 PD가 내 글을 봤다면 아마 나를 찾아서 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주를 정확히 주고 이 유영철이 사주를 주고 판독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뭐 거의 좀 이렇게 맞췄을 거예요. 거의 이 사람은 상당히 재주가 많지만 지금 이게 형살이 와가지고 그때 이렇게 형살이 와가지고선 2010년 형살이 와가지고 아마 지금쯤은 그 깜빵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관제하고 오기관제 이게 되게 심하고 이게 인사 형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사람 되게 재주는 많지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영대 PD가 이 사주를 딱 가져 재주는 많지만은
이 사람 성살이 강해가지고 교도소를 좀 들락거리고 하는 그런 식의 사주인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했겠죠. 그다음에 유영철이는 1970년 5월 20일 묘시 양력 이걸 확실히 됩니다. 이건 이영돈 PD가 이 유영철이한테 저기 해가지고 이 사주를 어떻게 이게 확실한 걸 알았냐면은 이영돈 PD가 간다 하는 거기에서 이 쪽지를 주면서 사주쟁이한테 이게 풀어달라고 한 거를 제가 이렇게 그 화면에 딱 잠깐 나오는 걸 딱 떠가지고 이거 그대로 외워가지고 써가지고 제가 유치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 생년월일은 상당히 정확한 거예요. 사주에서는 생년월 시가 다르면은 딴 사주를 푼 겁니다. 딴 운명, 딴 인생을 풀어준 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생년월 시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력이다, 음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풀어내고 하는 거는 심지어 이 시를 몰랐어도 딴 시를 적용하면은 딴 사주가 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사주 내기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양력이다, 음력이다 이것도 착오가 있지만 시가 확실히 중요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내야만이 정확히 그 사람 그 인생이나 그 사람 사주나 운명을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영철이는 70년 5월 20일 묘시에 태어났답니다. 이거 묘시에 태어났다 했는데 그 아버지가 얼랑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약간 술 도박 이런 거 좋아하고 약간 이렇게 병기가 좀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유영철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죽었답니다. 돌아가시고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우하게 이제 태어났죠. 불우하게 이제 태어난 거죠. 불우하게 태어났고 해서 어려서부터 그냥 자꾸 이제 도둑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18세에서부터 소년회를 갔다 오고 그 다음부터 20대는 들락거려요. 20대에서는 좀 깜빵을 왔다 갔다 하게 들락거리거든요. 그것도 내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하려고 했죠. 그러면은 저기 유영철의 사주원고는 경술, 신사, 이민, 계묘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대운행은 오운행으로 딱 가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게 50세예요. 50세 해가지고 지금 여기 술토 대운에 와 있죠. 여기 술토 대운에 지금 대운이 와 있죠. 대운이 와 있죠. 그러니까 술토 대운이 왔으니까는 이제 사슬 원진 이렇게 돼가지고선 일단은 저기 안에서도 깜빵 안에서도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평간우리만 하면서 좀 득세하면서도 되게 버겁고 힘들고 그런 식의 운이 와 있어요. 이 친구가 이게 수토 대운이 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고서 이제 요건 이제 12운성 관대 절병사 이렇게 있죠. 요거 이제 12운성이 왜 중요한 것이 제가 이제 요거를 또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게 12운성이고 요것이 12신살입니다. 신살. 여기 12신살이거든요. 12신살은 이제 화계, 망신, 지살, 도화 이렇게 되죠. 보통 운성은 그 사람이 이제 사회적인 성격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처해진 위치를 많이 얘기하고요. 근데 12신살은 이게 동적인 요소라 해가지고 어떤 자질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느냐, 어떤 식으로 인생을 사느냐, 그걸 많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12운성은 관대, 절, 병, 사 이렇게 되고 12신살은 화계, 망신, 지살, 도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일반 신살인데 연지 기준으로 뽑고 그 다음에 얼지 기준으로 뽑고 일지 기준에서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저기가 나타나요. 일반 신살이 나타납니다. 일반 신살이 나타나는데 이 신살은 좋은 것도 많지만은 나쁜 것도 많은 식의 그런 식의 신살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런 식의 원곡을 이제 틀에가 집어넣어가지고 쭉 뽑습니다. 저는 요거를 어디서 이렇게 뽑아내냐면은 사주 링크라고 하는 어플에서 기본적인 거고 큰 신살 뽑고 나서 저는 연지 기준으로 또 뽑고 얼지 기준으로 또 뽑고 이렇게 신살을요. 그 다음에 일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신살을 다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저는 딴 사람도 신살을 좀 많이 뽑아내는 편이에요.
많이 뽑아낸다는 것보다는 그건 원칙이에요. 연지 기준으로 신살 뽑고 월지 기준으로 신살 뽑고 일지 기준으로 신살 뽑고 하는 거. 특히 이제 이 월지 기준의 신살이 사주에서는 3분의 1 이상이 이 월주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특히 여기서 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월지 위주로 나온 신살이 제가 보는 견제는 상당히 지배를 많이 하고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뽑은 거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저기에요.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월지 기준에서 이렇게 첨덕, 천을 뭐 요런 것, 첨덕 요런 것들은 월지 기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저기 하는 거죠. 근데 요런 식의 이제 그 신살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사주가 이제 그러니까 푸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니까 이렇게 신강이냐 신약인가를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용신을 잡아야죠. 근데 이 사주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통변이라 얘기해. 그러니까 첫 번째 오행구성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오행구성이면은 이게 관성, 인수, 비겁, 식상, 재성 이렇게 해가지고 일간 기준을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인수, 관성, 이쪽으로는 자기 기름 누설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식상, 재성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주를 보면은 수성이 하나, 둘,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금성이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토성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목성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 있죠. 그 다음에 화성이 여기 하나 있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뽑으면은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제 그걸 구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주를 딱 보면은 천간에는 경신, 임계 이렇게 해가지고 인수하고 비겁만 돼 있어요. 천간에 인수와 비겁이 돼 있고 지지는 이게 관성이자 요거는 재성이자 그 다음에 식신이잖아요. 식신상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는 온통 자기 길을 극하고 빼앗는 것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천간에는 온통 자기 강한 요소만 있고 지지는 온통 자기 약한 요소들만 있다는 거예요. 극하고 약하게 하는 요소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의 특징은 겉으로는 되게 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간은 자기의 사회적인 역할이나 사회적 기능이나 겉으로 나타나는 표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지는 자기 건강 기반이나 자기 정서 기반이나 기본적인 성격의 틀이나 집안 기능을 얘기합니다. 이 지지는요. 그러니까 지지가 강해가지고 이렇게 받쳐져 오는 사람이 신강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천간은 태강하고 되게 강한데 지지는 되게 약하죠. 되게 약하는데 천간은 되게 태강해요. 이런 사주들은 이렇게 표리부동이란다 그럽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되게 이제 강하게 처신하고 되게 강하게 비고 오기부고 깡대부리나 이 내면에는 되게 좀 이렇게 약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고를 쳐요. 사고를 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보통 사주에는 신강 신약을 많이 나타내거든요. 거기에도 뭐냐면 이게 신살 중에 장성이 나타나고 뭐 장군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자기 개인적으로 오길 부리든가 고집 부린다 그런 요소지만 신강이나 신약이는 자기 통틀어서 사회적 기능이나 자기 전반적인 성격에서 강하게 비치는 걸 그걸 얘기합니다.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신강한 사주는 남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주체나 자기 주장을 자꾸 남한테 이렇게 푸시합니다. 그래가지고선 자기 그 주장이나 생각을 남한테 밀어붙이고 하는 것이 신강이고요. 신약은 이 사람처럼 겉으로는 강함에도 속으로 약하면은 옥이나 깡당이나 이런 거 부리지면은 누가 무슨 얘기하면 꼭 마음에 담습니다. 담아요. 신강한 사주 사람의 가장 특징이 남이 무슨 말하고 마음에 담지 않아요. 담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나 지가 하고 싶은 주장을 그냥 얘기해버리고서 남을 푸시해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려가려고 하는 건 신강사주라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고집이 세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자질적으로 그냥 장성이다 장군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꽁하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편인이다 이런 것이 있는 경우에는 나타나지만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하는 거는 첫 번째 가장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이 오기 부린다 깡대에 부린다 자존심이다 이것이 아니라 신강 신약의 딱 판단을 구분은 뭐냐면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신강해요. 그러면 자꾸 자기 주장만 해놓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사주는 누가 뭐라는 그걸 마음에 담아요. 담아가지고 꼭 나중에 그걸 이게 콕콕 쌓였다가 나중에 한번 탁 터뜨리거나 이제 그런 식의 일을 해가지고 사건 사고를 유발하는 것이 신약사주입니다. 그런 것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통변하고 하는데 이민은 전로공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주론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일주론 60갑자, 갑자, 울측, 병인, 정묘 뭐 이렇게 쭉 나가는 60, 그러니까 계획까지 임수 계획까지 60개의 이 일주 오행론은 전로공망이라는데 이거를 다 외워야 됩니다. 이민일주의 성격은 다 똑똑하고요. 다 똑똑해요. 공부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무게중심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전로공망이라 해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운이 되게 안 좋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살거나 뭐 적용가 있고 그 다음에 똑똑하나 이 이민일주 사람들이 이렇게 남편하고 이혼하고 떨어져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민일주의 사람들의 특성은 뭐다 이걸 알고 그 다음에 계매일주는 또 어떤 사람의 성격이다 이런 걸 다 알아야 됩니다. 갑자일주나 을칙일주 이렇게 해가지고 그 60개 있는 일주론을 다 공부해가지고선 요 사람의 일주는 어떻고 요 사람의 일주는 어떻고 해가지고 다 특징적인 걸 메모를 해가지고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12운성 12운성 요거는 12운성은 일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평탄하는데 이게 병이기 때문에 12운성 병에 해당하는 그 장인데 거기다 이제 오행론까지 이렇게 합쳐가지고 일주론의 특징을 이렇게 잡아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요 일주론을 가장 잘 설명한 거는 여러 사주책에서 다 나오지만은 최양림이 쓴 사주정에 거기에 보면은 사주정의 2편에 보면은 일주론을 상당히 자세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 일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민일주 어때 특징인 거는 12운성의 병이라는 거 해가지고 오행론과 섞여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지금 이민일주는 다 똑똑해요. 여자나 남자 다 똑똑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냐면 이렇게 무게중심도 있고 예술적이고 특히 뭐냐면 문학 쪽에 되게 자질이 많아요. 그 말을 다 잘합니다. 이 이민일주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배우자운이 별로 안 좋아요. 전로공망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주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게 통변에게 나오지면은 통변하려고 하면은 통변의 또 특징이 뭐냐면은 임계신이라고 하는 3기가 되어 있습니다. 3기. 이거는 사주를 풀 때 무조건 뭐 오행론만 해가지고선 뭐 이거 뭐 저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사주에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큰 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3기라는 것이 있거든요. 임계신, 간무경, 그 다음에 정을병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천간에 세 개가 투관되면 3기라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3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되게 자기 주장이나 고집도 세고 하면서도 이렇게 되게 영웅적인 포부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되게 길을 이렇게 주변을 확 이렇게 몰려가고 이끌고 가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정병을 해가지고 하는 저기도 있지만은 임계신 같은 경우는 이게 인수비교 보통 인수비교인데 간무경만 달라요. 간무경에 간무경 해가지고서 그 3기로 이루어진 사람이 이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했던 사람이 간무경 3기 사주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김연아도 간무경 3기 사주인 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영웅의 포부가 있고서 사회적 덕이 상당히 크게 미쳐옵니다. 이렇게 미쳐오죠. 그 다음에 이게 3기가 있다는 걸 이것도 분명히 공부를 해가지고 알아둬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지구성을 딱 보면 사술 온진이 돼 있고 이게 인사형이 돼 있죠. 인사형. 그 다음에 묘술은 합이 돼 있죠. 근데 여기 또 뭐냐면 이게 사주 얼지가 공망이에요. 공망이거든요. 근데 이 공망은 월지 공망하고 시지 공망이 있으면은 그거를 거의 그래가지고 합이 안 되면은 공망을 그대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까 얘기를 하면서 천간은 되게 강한 요소만 되어 있고
그 지지는 약한 요소만 돼 있는데 그럼 과연 이 사주가 신강이냐 신약이냐 이거를 좀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천간은 태강한데 지지는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이거를 신강으로 놔야 된다 신약으로 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지지가 재성이라 그래가지고서 편제라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 견지는 약간 신약 쪽으로 가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사주는 겉으로는 되게 강하나 속은 되게 약한 사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표리부동해가지고 이 사주들은 이게 겉으로는 되게 오기부를 깡대부리나 이게 내면은 되게 약해요. 근데 사람들의 특징이 뭐 있냐면은 자기 마음속에 약한 거가 이렇게 딱 아주 약한 것이 있으면 그걸 겉으로는 감추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겉으로는 진짜 깡닭을 부리거나 오기 부리거나 뭐 그냥 그 무리수를 두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자주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여기게 그래서는 약간 신강하게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45%에서 한 55%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걸치는 사주예요. 근데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래도 내면적인 입장에서는 되게 약하다고 보는 거죠. 전반적인 경우에서는 이게 신강신약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식의 사주면은 내면적인 요소로 봐서는 신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큰 틀에서는 약간 신약하다 이렇게 보는 사주입니다. 그래가지고 용신은 이게 개수 이제 겁재가 될 수가 있죠. 겁재가 될 수 있고 이 비견적으로 자기 용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뭐냐면은 격국은 뭐냐? 격은 뭐냐면은 여기 무경병 해가지고 이 경금 편인이 직접 연간에 투간돼 있어요. 이거는 정격 편인격이에요. 편인격입니다. 편인격 사주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천간에 이렇게 신금이 정인도 같이 투간되면은 정인하고 편인하고 같이 투간돼 있으면은 그거는 무조건 아주 그 인수가 되게 강하다 해도 편인격으로 몰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편인성이 되게 강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약간 신강한 듯 신약한 편인격 요원 겁재 사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이 사주는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은 지지는 약하나 천간은 태강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했죠. 이런 사주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은 되게 내면은 되게 약해요. 유약합니다. 약한데 그것을 겉으로는 되게 강하게 표출하는 식이 해가지고 이렇게 성격이 이율배반적이고 이렇게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인신충이 되고 인사형이 되고 사술 원진 귀문이 되면요 이렇게 정서가 되게 불안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움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인사는 형살이라 그래가지고서요 이렇게 과감합니다. 그리고 크게 움직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형살은 그야말로 형살이에요. 형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또 특징이 뭐냐면 화계에다가 이게 화계죠. 화계의 편인이 그 인수에 되게 이제 강하게 투간되고요. 요금에 천을귀신이 있어요. 천을이 이렇게 많습니다. 천을이 많고면은요. 그 다음에 도화도 있잖아요. 여기 도화도 있고 천을 도화 이렇게 하면요. 특히 이제 그 월지에 천을귀신이 있고 화계 있고 하면요. 특히 이제 요런 애들이 부모 잘 만나면은 그 공부를 시키면 공부를 지독히 잘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이 도화하고 천을귀신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손재주가 아주 좋아요. 손재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사주가 이렇게 임계신 해가지고 여기 보면 임경신 해가지고 삼기가 투간돼서 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제대로 공부해가지고선 헌적이라면 이렇게 예술적으로 이렇게 미술을 아주 잘 그립니다. 이영철이가 그림을 되게 잘 그려요. 엄청 잘 그립니다. 그건 저기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가지고 이영철이가 이렇게 소묘한 것들이 있어요. 소묘한 것들 여자 이렇게 그리고 한 소묘 보면요 진짜 잘 그렸습니다. 만화가 잘 그렸어요. 그 정도로 얘가 이렇게 예술적인 거는 자질이 되게 많은 거죠. 그는 자기가 이게 일찌감치 얘는 이게
18살부터 소년을 들락거리게 해가지고 정식으로 그림 공부를 안 했는데도 천부적으로 그 그림에 대한 거를 타고난 거예요. 그 타고난 건 뭐냐면 이렇게 도화하고 천을귀신이 있고 화계 위에 인수가 투간돼 있어가지고 편의격이 이렇게 탁 투간돼가지고 아주 전문적인 독특한 손재주를 가지고서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자질이 있거나 재질이 있거나 이거는 자기 노력도 있지만은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일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임계신에 3기가 있다 하는 식의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인사형이 돼가지고서 이런 놈들이 이렇게 제대로 풀리면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게 예술적으로 그림 그리는 예술적으로 되게 권세를 잡는 그런 스타일의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요. 이게 여러 사람들 도와주고 뜨는 놈이라 그러죠. 근데 이게 나중에도 설명했지만 이게 임계실 3계에다 인사형이 되고 하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인사형이 병절에 놓였다는 게요. 이게 병하고 절에. 그러니까 그 인사형 권세지형이 사절묘 이렇게 해가지고선 거기에 딱 놓이면요 되게 이렇게 막 얍삽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저기 얍삽하고 이렇게 비굴하고 좀 편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끼웁니다. 근데 이게 제왕 관대로 가면요 당당해져 출세래요. 출세랍니다. 그거는 운성론에 있어가지고 인사 권세지형의 공식입니다. 내가 여기서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은 명리라는 거는 미신이고 그 다음에 영감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듭 강조하지만은요 명리라는 건 학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수학의 이제 미분, 적분이나 인수분해 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선 이렇게 통변해가지고선 이렇게 오행구성을 뽑아내는 건 인수분해죠. 그 다음에 이게 12호에서 12신사를 보니까 미분한다 그래. 미분. 이게 수학에서 고차방정식은 인생이라고 하는 그 명리 공식, 방정식을 쉽게 말하자면은 이게 요거는 통변의 오행구성을 잡아내 인수분해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12호에서 12신사의 일반 신사를 뽑아내가지고 무엇이 함축된다는 거는 미분한다 그래요 저는. 그래가지고선 그거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특성이나 이 사람이 어떤 운행으로 간다 하는 거는 적분하거나 최대값, 최소치를 극대값을 뽑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얘기하지만은요, 그 명리를 오래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영어 단어 외워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니까 명리는 고유의 용어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천일을 떼놓고 절망을 뜯고 문창은 뭐고 압록은 뭐고 탕화는 뭐고 뭐 이런 것들은 관제 귀문 있고 어때 이런 것들은 뭐냐는 거는 낱낱이 다 용어 해설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 특징이 또 뭐 있냐면은 그 영어 수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거하듯이 화계 위에 인수가 투관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정인이 투관되어 있으면 거의 공부 쪽으로 갑니다. 공부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서 이렇게 석사 박사 돼가지고 학자 쪽으로 많이 가는데, 이 편인성이 투관되어 있으면 거의 독특한 적이지 예술, 음악 요런 쪽으로 가야 독특한 거, 작가 뭐 요런 쪽으로 갑니다. 그런 식의 상당히 자질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면 맞습니다. 또 뭐냐면 이렇게 인사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기서는 병절해가지고 12운세가 사절미에 놓이면은 이게 비굴하고 아주 편잡하고 되게 좀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끼우러 간다. 이제 이런 식의 해석하면 맞아요. 이게 여기서 느끼면요 강원순이도 이 여기서 말하는 그 강원순이도 이놈은 괴강사주인데요. 이놈도 뭐냐면은 그 권세지형인데 이놈도 이렇게 사절매에 이렇게 운성상에 사절매에 놓인 놈이에요. 요 놈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담당하지 않고 비굴하고 얍삽하고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간 거죠. 강원순이도 그런 식의 사주입니다. 그런 식의 사주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얼지 사는 편제인데 이 편제인데 얼지 이 사는 여기는 편제잖아요. 요걸 분명히 아시면 돼요. 얼지에 편제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편모 실화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는 그런 식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 월지에 편제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게 절이다 이게 되고 하면은 절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편제는 아버지 덕이라 얘기하거든요. 편제는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기 되면은 오히려 이게 그 월지가 편제를 되면은 아버지 덕이 적어요. 아버지 덕이 적거나 또 편모술에 잘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선 그렇게 되죠. 그러면서도 이게 뭐냐면 이게 공망이 돼 있어요. 월지가 공망이 돼 있거든요. 이게 걸지는 편제인데 공망이라면은 일단은 이제 부모들 월지에 공망이 있고 이렇게 합의돼 있지 않으면은 저기가 돼요. 그렇게 부모가 있어도 없는 듯하고요. 그 부모 정을 그 덕을 좀 제대로 못 받고 좀 불효하게 자라는 경우가 있고 또 월제 공망이 되니까 제사 같은 걸 좀 안 모실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얘는 태국을 태어나가지고 이제 선친동이나 이런 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그런 건데 본래 공망인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 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현재이면서도 이렇게 절에 놓이고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 덕이 없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절로국민 얘기해가지고 또 뭐냐면 이 사주에 또 특징이 뭐냐면은 이민은 절로공망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또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중원이 있고 고신이 있고 이게 중원이 있고 고신이 있어요. 그러면 절로공망에다가 이거는 이민은 절로공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는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 같고 배우자가 있어도 없는 것 같다는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도 이민일주 사람들이 다 똑똑한데 이렇게 보면은 배우자 정이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똑똑한데 여자들은 이민일주 이렇게 보면 똑똑한데 이혼하거나 뭐 이렇게 같이 정이 이렇게 뭐 살갑게 사는 그런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고신절방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혼자 거듭하게 살면서도 나이 들어서는 혼자 산다 그런 식의 얘기도 그러면 이게 중원이 있어가지고서요 이렇게 혼자 살면서 바람 핀다는 뜻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게 도화가 있고 하면은요 약간 끼도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사주들은 은근히 뭐냐면 이렇게 끼도 많으면서 은근히 저리 쪽으로 끼우라 이렇게 여자 좋아하는 좀 많이 끼웁니다. 요런 사주가. 그러면서도 이게 고신살이 있어가지고 절로공망이 돼가지고 이렇게 마누라덕은 없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주의 전반적인 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공식적인 얘기거든요. 인사형이 되고 그 신사를 쭉 뽑다 보면은 관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관제라는 것이요. 관제가 보통 이게 일지 기준을 해서 보는 건데 오기 관제가 돼 있고 일반 관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인사형, 인신사해 이렇게 네 맹사주가 있다는 것에 그 신사를 뽑으면은 관제라는 게 딱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번 깜빡을 갔다 옵니다. 거의 여지 없어요. 이게 형살이 있으면서도 이게 관제가 놓인 사람은 거의 한 번 깜빡을 갔다 와요. 그러니까 운에서 안 좋을 때는 거의 깜빡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냐면은 인사에다가 이게 신금이 왔을 때 30대일 때 가지고 권위지행해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왔죠. 당당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얘는 이렇게 봤을 때 깜빵 가지 않았으면 이때 죽을 운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이 친구는 30살부터 일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30살에 해가지고 이 저기 35세 되는 그 시점에 2004년 때 끝무렵 때 이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저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네이버 풀레 천문명리 하나님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운명이란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래서 운명이 되는가라고 하는 글 쓴 게 있습니다. 천문명리 하나님에 들어가면 거기에 보면은 지금도 내가 자주 만나는 그 형님이 있는데 그게 한 몇 년 전에 거의 한 10년 돼가죠. 그때 그 사람 사주를 내가 중국에서 이렇게 봐줬어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1990년대에 부도를 크게 치고서 이제 중국으로 도망 나온 사람이죠. 도망 나와서 15년 이렇게 살았어요. 15년 살고 뭐 거기서 그냥 사업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다가 이제 적을 살게 했는데 그 사람도 이렇게 그 사람은 저 개사일주였어요. 그래가지고 인사 이렇게 돼가지고선
형살이 이렇게 심금이 다 이렇게 대원에서 왔어요. 60살 때 대원에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그 성님한테 사람이 되게 유순하고 착했어요. 이 천을귀신이 있는 사람들이 재주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다 착해요. 착하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도 그 성님도 이 천을귀신이 많아가지고 되게 이제 착했어요. 자꾸 이제 제가 이렇게 오래 만나서 형님은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사건을 쳐가지고 깜빵 갈 일은 아닌데 중국에 이렇게 숨어 살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중국 신분증을 만들고 안전을 기하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그 조선족 어떤 여자하고 말이죠 하남성 저 깡촌에 가가지고 신분증을 가라로 만들러 갔다가 거기서 그 동사무소 하는 놈이 찔른 거죠. 찔러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사진도 찍고 뭐 그 가라 중국 신분증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잡힌 거죠. 그래가지고 아니 잡힌 것도 뭐냐면은 그 내가 살 때 이후에서 그 기차를 딱 내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 쭉 빼가는데 그 성님 그 사람이 그러니까 기백맥 쭉 빠져 나오는데 그 이제 중국에는 그 공안들이 역이나 뭐 비행장이나 뭐 이런 데는 다 지키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의 인상착을 딱 주니까 기다렸다 딱 잡더래요. 나중에는 그 형님이 딱 얘기하기를 그 조선족 여자하고 그 저기하고 짜가지고 나한테 인상착의를 알려줘가지고 이유 산다 해가지고선 이유에서 그걸 지켜가지고 나를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때 인민표 10,000원인가 15,000원 들었다 그랬더라고. 15,000원이면 우리나라 한 300만 원 되는 돈이죠. 그때는 중국에서는 큰 돈이었어요. 10년 전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아주 잡히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신분증을 만들고 였으면은 그렇게 그 뭐야 이렇게 중국에서 잡히고 뭐 그런 건 아니었을 건데 거기서 이게 잡혔죠. 잡혀가지고 중국에서 한 달 구류 살고선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해가지고선 비행기 타고 딱 오니까는 딱 형사 둘이 딱 옆에 쓰더래요. 옆에 쓰더니 그냥 그 즉시 그냥 구속이 됐죠. 게다가 그냥 부대찌고 뭐하고 그러는데 막 2년 살다가 그냥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저건 잘 만나고 저기죠. 근데 그때도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꿈도 꾸고 했지만은 그 형님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아무리 내가 그 운명상에 나타나는 어떤 그 피할 길을 준다든가 뭘 이렇게 하더라도 운명은 운명이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잡혀가지고 다 그 고생을 다 하고 나왔어요. 지금은 술은 잘 안 먹는데 담배를 꼭 하루에 한 갑 이상 꼭 피던 사람인데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신체 건강해졌지. 그리고 나와가지고 양순해졌지. 되게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 인사 형살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냐면 대학교 다닐 때나 고등학교나 대학교 다닐 때 이게 주먹했대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을 때 슈트리면 그냥 좁혀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이 들어가니까 막 저기 됐죠. 지금은 거의 70이 다 돼가는데 그 형님도 지금은 저기예요. 그 뭐라 그럴까. 되게 이제 철 들은 거죠. 이게 젊었을 때 이렇게 살고 모르게 했으니까는 그렇다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도 무슨 얘기냐. 이 운명이라는 거는 아무리 자기가 알고선 대비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당하더라. 그것이 제가 그 사람한테도 내가 그 사람도 고백하고 저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죠. 이게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 운명이라는 거는 자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내가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그 자체부터가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건 바꿀 수가 없다는 얘기야. 거역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 사주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운행을 딱 보면은 이 친구가 20살쯤 이렇게 18세부터는 소년 들어나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 친구가 약간 신약한 사주에 관성이 오면은 되게 안 좋게 엮이죠. 그다음에 이렇게 성살이 비친 사람들은 자꾸 성물을 들락거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20세쯤부터 오는 그 정관운이 왔을 때는 그 소년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저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20대는 들락거려요. 그러다가 이 친구가 일찌감치 20대 초반 때 여자하고 결혼해서 그때는 좀 제대로 살려고 했던 거죠.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 친구가 뭐 하냐면은 저기죠. 이다가 2002년도 33살 때 그 깜빵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핫가닥 돈 거죠. 이놈이 핫가닥 돈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순전하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뜻을 안 해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 돌아버려요. 돌아버려가지고 나오자마자 2003년 34세 이때서부터 이놈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데는 21명이라 그러고 그러는데 매스컴에는 20명이라 합니다. 20명. 20명을 죽였답니다. 이게. 그 여기 그 보면은 유영절에 그러니까 어디서 21명이라고 매스컴에서 20명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서 2004년에 이게 잡혀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대운상에 보면은 이 친구가 뭐냐면 30살 때 신금대운이 왔을 때는 이 인신성살이 딱 와가지고서 이렇게 과감해집니다. 아주 거침없고 과감해져. 인사성의 이게 기본적인데 신금 성살이 와가 딱 있는데 여기 오기 관제가 있어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아주 당당해지면서 그쪽으로 막 그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 임경신 해가지고 3기가 있는 사람들 영적 포부가 있어가지고 한두 명 가지고 양이 안 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얘가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좋게 교육받고 했으면은 예술가, 그러니까 미술 쪽으로 해가지고 되게 크게 뜨는 눈인데 완전히 그 반대쪽으로 돈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인사성에다가 신살이 이렇게 오는 그 해에 당당하게 그냥 사람을 그냥 막 쳐 죽이는 걸로 이게 돌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서 이놈이 뭐냐면 이렇게 뭐 21명, 20명인가 21명을 죽였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도 이제 깜빵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저기에요. 그 45살 이렇게 올해가 이제 그 병실에 슈퍼대원이 오는데 그럼 이 친구가 좀 버겁고 힘들어집니다. 올해서부터는 이렇게 50살이거든요. 50살인데 올해서부터는 되게 이렇게 세운 사람은 작년 무술년부터는 되게 이 친구가 좀 버겁고 힘들어지는 쪽으로 끼울었어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55세 정해년이 되면은 좀 이렇게 좀 힘들어요. 힘듭니다. 이게 정임합돼가지고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체 자살하거나 이런 경우가 55세 되면 되게 강하게 빛에서 나타납니다. 그런 것이 있죠. 그래가지고 일반적인 거는 그 유영철의 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나라의 살인마, 이게 그 연쇄 살인 사건의 주인공들이 누가 있냐고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김대두가 17명 중에 1975년에 17명 도끼를 까준 김대균 사건 있고, 그 다음에 우승경 사건, 우범건 사건, 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리탄하고 그냥 총 들고 가지고 막 동네 주민을 막 쏴주게 해가지고 62명을 죽였다는 거. 이게 1982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심영구라고 뭐 택시강대에서 저기 하는데 8명 죽였다는 거. 근데 이춘재 지금이 저기 1989년 화성 그 저기 연쇄 사건 그 여기 했던 놈이죠. 근데 이춘재는 15명 죽였다 했거든요. 근데 매스컴은 10명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1989년대 해가지고 지금 깜빵 가 있으면서 저기 큰 거죠. 그 깜빵 가 있으니까 잡지 못하고 했는데 그걸 이제 파악해내가지고 이춘재 의원님은 자기는 15명 죽였다. 근데 매스컴에서는 이게 신문에서 1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유명한 지전파 있어요. 지전파는 7명 중에 여자 하나 끼고 하다가 여자는 나중에 살고 있다가 하나 배신하는 종무라는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일반 돈 많은 사장이나 이렇게 죽여 5명을 죽여요. 이게 1993년대 이때 되게 유명했어요. 이렇게 되게 시끄럽고 그랬었어요. 이거. 그 다음에 정정이 9명 죽이고 정남이 13명 죽이고 유영철이 21명, 강호순 8명 이렇게 죽였다는 거죠. 이렇게 많이 죽였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1994년도인가 지존파를 사형시키는 거는 우리나라는 사형을 안 시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형수가 60 몇 명이랍니다. 62명인가 3명인가 그렇답니다. 근데 한두 명, 1명 정도 죽여서는 우리나라는 사형을 안 시켜요. 다 무기 때리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을 죽이려면은 한두 명 죽이지 말고 얘네들처럼 많이 까죽이라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웃거든요. 보통
사형제도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일반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형은 또 다른 살인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금지한다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내가 분명히 얘기를 할게요. 창세기 9장에 5장 6절에 보면은요. 그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이렇게 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인간만큼 하나님과 닮은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물이나 같은 영의 같은 하나님의 형상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은 반드시 그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동물이 사람 죽인 건 지금도 다 때려 죽이지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저기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요.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내가 여기서 또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목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면은 사형제도는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 있게 아이고 내가 또 이런 얘기죠. 좀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분명히 창세기 9장 5장 6절에는요. 그 얘기가 딱 나옵니다. 제가 여기서 읽어드릴게요.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살인한 사람은 무조건 죽여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든지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게 저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기 보면 이런 식의 그 사형제들을 없애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가식입니다. 다 미션입니다. 그런 사람 딱 그냥 사형제도 안 돼. 그러면 목사나 누가 그런 사람들에게 뭐 인권들 얘기하면 그 사람을 죽이세요. 그냥 죽이라고요. 죽이면은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94년도 이후에는 사형제도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도 60몇 명